안녕하세요. 원더비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이미 하셨거나 또는 아직도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될까? 가장 첫 번째, 바로 이제 증권사 선택이죠. 증권사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들 위주로 살펴야 되는지, 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품들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입니다. 결국 주식은 매수, 사는 거죠. 파는 거, 매도. 즉, 매수,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근, 내지는 뭐한 2, 3년 전부터 이제 증권사가 위탁 수수료는 포기를 했죠. 그래서 뭐 평생 무료, 내지는 10년 무료, 이렇게 이벤트, 내지는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라고 하면 평생 무료인 증권사를 택하시면 되겠죠. 단 뭐 가입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셨다가 거래가 없거나 혹은 또 신규로 계좌 개설한다. 다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비대면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지고 계좌 개설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은행 증권. 다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증권사 계좌를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게 되면 뭐 내가 선택한 증권사 선택을 하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죠.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대면 계좌를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측면이 그게 있겠죠. 뭐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아주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은행이든 증권이든 어디 방문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다만 은행 간의 계좌 이체가 자주 있는 편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또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 부분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이체 수수료죠. 그런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해놓으면 해당 증권사 은행 간의 어떤 돈을 왔다 갔다 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수료 무료 혜택. 결국 이제 평생 무료라고 하면 이제 수수료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유관기간 수수료라는 건 부과가 됩니다. 유관기간 재비용이라고도 표현하죠. 보통 이 수수료율이 0.005% 내외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매수해서 팔 때, 즉 청산할 때 매도세, 그래서 증권 거래세라고 표현하죠. 이게 공통적으로 0.25%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세금이 전혀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제 연말이 되면 배당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배당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자 소득세는 똑같습니다. 과세율이 15.4%.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사서 팔 때 증권 거래세 0.25% 부과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배당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배당금에 대해서 15.4%가 과세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보죠. CMA 금리나 혜택입니다. 증권사별로 거의 다 이제 CMA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죠, 따로. 근데 이제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주식 잔고, 즉 내가 주식을 갖다가 사고 나서 돈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뭐 금액이 얼마 안 될 경우는 뭐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꼼꼼히 챙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주식을 사고 나서 남은 돈, 그 돈을 갖다가 CMA로 이체를 시킵니다. 뭐 증권사 자체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CMA가 넘어가는 계좌들도 있어요. 근데 뭐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내가 남은 돈을 갖다가 계좌 내 이체를 시켜야 돼요. 즉 증권 위탁 계좌에서 CMA 계좌로 혹은 RP 매수 계좌로. CMA나 RP는 이율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일마다 이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또 켜켜이 쌓인다라고 하면 뭐 최소한 남는 돈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 금리 정도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크신 분들이다. 내가 한 1억 정도 하는데 주식을 뭐 1억 몰빵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한 4, 5천 정도 주식을 사놓고 또 4, 5천 정도는 뭐 현금이 있다. 그럴 때 이제 CMA로 넘겨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MA 금리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CMA 연계 체크카드. 무슨 얘기냐? CMA 자체적으로 출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크카드를 이용을 할 때 혜택들.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이다 보니까 뭐 지점이 협소하거나 내지는 지점이 뭐 많지 않아 가지고 은행하고 연계돼서 어디 은행에서 뭐 출금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체크카드 뭐 물건을 살 때도 쓸 수 있고 또 현금카드처럼 이용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수수료 부분이겠죠. 증권사마다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근데 뭐 중간에 거래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도 발생한다는 거죠. 세 번째, 저는 뭐 사실상 가장 초점을 두는 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주식 거래할 때 어떤 환경이냐. 첫 번째는 무료 수수료여야지 좀 부담이 덜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할 때 저 인터페이스 환경이죠. 주로 주식 거래를 온라인상으로 많이 하시죠. 오프라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지점 직원 내지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뭐 매수 매도 주문을 낼 수가 있죠. 다만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PC로 거래를 하면 HTS를 이용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뭐 MT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인터페이스 환경이 사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건 화면이 좀 아닌데 조금 뭔가 그 어떤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불편함을 주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혹은 또 어떤 차트가 표시될 때 그런 어떤 뭐 차트 봉의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를 깔아보시면 이제 결국 내가 이게 괜찮구나 라는 게 이제 표시가 되실 테고요. 물론 거래가 많지 않다. 나는 뭐 주식 사서 그냥 묻어두는 스타일로 하겠다. 요즘 이제 뭐 유튜브 상에서 존니 대표님의 어떤 얘기 내지는 인터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투자 스타일들을 많이 고려도 하실 텐데 나는 매매를 거의 안 할 생각이다. 사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큰 상관 없습니다. 그냥 수수료 무료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증권사, 이름 있는 증권사 선택하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 환경을 갖다가 거래를 하셔라. 또 하나가 이제 펀드, 채권 혹은 좀 연금 상품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래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주식만 하지는 않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펀드 쪽에도 눈을 뜨실 때고요. 또는 채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래할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요즘 이제 증권사별로 사실은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들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뭐 상당한 메리트죠. 적던 크던.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해외 주식, 이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죠. 특히나 거의 대부분이 좀 미국 주식일 텐데 이거 거래를 할 때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세요. 하나는 환전 수수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국내 주식은 우리나라 원화로 이제 매수해서 매도하면 끝나죠.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환전이 내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화 대용 뭐 어떤 서비스라고 해서 환전을 하지 않고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주식을 매수한 금액만큼은 다음날 환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전을 할 때 환율 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즘 뭐 대부분 90%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득을 받지 않겠다. 즉 환율 우대 100%까지 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바로 수수료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은 수수료가 이제 무료인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만 해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세크피라든지 또 그 브로커들에게 내는 어떤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그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있겠죠. 그래서 해외 주식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싼 편입니다. 국내 주식에 비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혜택을 주는 증권사들 내지는 무료는 없어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거래 횟수가 많지 않다. 내는 또 투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환율로 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기왕이라고 하면 뭐 해외 주식 첫 거래를 할 때 뭐 상품권을 준다 내지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우대해 준다 이런 증권사를 택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거래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무료 수수료 증권사를 택하셔야 될 테고요. 다만 거래세는 붙는다. 유관기간 제비용도 붙는다. 그러나 왕복으로 매수 매도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는 무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HDS, MTS, 그 어떤 모바일 환경, PC의 환경, 그리고 거래가 많다라고 하면 시세가 되게 급변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뭐 요즘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IT 강국이고 또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시스템이 다운된다든지 내지는 뭔가 호가가 불안정하게 움직여서 먹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C로 내가 거래하는 분이라고 해도 모바일 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옮겨가지고 언제라도 비상시에 주문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래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뭐 나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매매가 많지 않더라도 추후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증권사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증권사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증권사의 어떤 혜택들 그 부분들이 시기별로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까지는 뭐 수수료 무료 혜택이었는데 6월부터는 뭐가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증권사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라고 하면 내가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더라고 하면 또 옮길 때 뭐 타사 입고 서비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뭐 상품권이라든지 다만 얼마라도 챙겨주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정말 동학개미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내지는 초보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함께 점검해보고 또 차트도 보면서 기술적 방법이라는 게 뭔지 또 대장주라는 게 뭔지 기타 등등 최소한 주식 투자 초보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내용들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